용어정의부터 나와요. 이제 주관경 개선사업 체크부터 합시다. 도시 저속주민 1번 괄호 1번 끝에 극히 열악. 두 번째 주 과도하게 밀집. 양괄호 2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외괄호 2번 열악하고 밀집. 양괄호 2번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괄호 3번 양호. 자, 이제 이거부터 볼게요. 정비 사업은 사업의 종류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혹시 이걸로 글씨 쓰는데 잘 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있긴 있겠죠. 잘 쓰는 사람 있습니까? 미끌미끌 막 나가는데 이걸로 잘 쓰는 사람 있긴 있겠지. 또 그래도 김정기 같은 사람, 수사 김정기 미끄러져 갖고. 여기는 뭐였죠? 도시 저소득 주민. 기억하고. 그다음에 정비 기반설 있고 정비 기반설. 그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인데 여기는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여기는 극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 그래서 여기 이제 주거환경 개선하는 거. 꼭 공동주택 중에 다세대 말고 뭐가 있죠? 연립 아파트. 그건 이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들이 어떻게 해서 밀집. 그냥 여기는 과도하게 밀집. 그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여기는 잘못했네. 정비 기반들이 극히 열악하고 여기는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여기는 열악하고 여기는 밀집되어 있고. 기본 강의 때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그림 그릴 만한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들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좀 부족하다 나는 처음이니까 모르겠다 할 때는 뭐 인류와 강의 올라가 있죠. 지금 또 안 지었죠? 카페 거기서 보시고 처음 하신 분은 유명한님 하셨죠? 인류와 강의 참고해서 또 보시고 막 그림 그리고 했잖아요. 그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들이 열악해요, 양호해요? 양호하고. 노후 불량이 당되는 공동체의 밀집한 지역에 사는 거다. 맞습니다. 이제 사업의 기본적인 성향을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복잡한 게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냐 수용이냐 이걸 공부하는데 여기는 이 사업도 있고 여기도 환지도 있고 수용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사업 시행자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러는데 뭐 어려워도 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데까지 해다가 뭐 8월까지 갔는데도 도저히 이거는 내가 극복 안 된다 이런 버리면 돼요. 그때 가서 이제 그렇지 않은 거에서 또 찾으면 되는 겁니다. 딱 몇 개만 내가 찍어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특징 좀 꼼꼼히 읽어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이건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읽으시고. 근데 양괄호 1번이 많이 나와요. 양괄호 1번 많이 보시고. 정비법 1페이지. 그래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 도시 저속주민이 하는 것이가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을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해줘요? 시장 군수 등이 해줍니다. 등 또는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 군수 등은 누구냐면 보세요. 별 시장 군수 부청장 이 5사람을 줄여서 시장 군수 등 그럽니다. 정비법은 시장 군수 등이 주인공이고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가 주인공이고 그래 이제 시장 군수 등. 근데 얘가 직접 사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리고 얘가 안 할 때는 공사를 시킬 수가 있어. 토지주택 공사 등 하는 말인데 공사 등 이렇게 말해도 돼. 그러면 토지주택 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줄여서 토지주택 공사 등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줄인 말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줄여져 있는 말이에요. 이게 등등하면 공공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자기들이 하면 돼요. 자기들이 하지. 도시개발 사업 누가 합니까? 자기들이 하지. 전부안지 방식은 자기들이 하는 거지. 수용 방식은 국가들이 하는 거지만.
그쵸? 요것도 재개발 재건축은 이 사람들 위한 거니까 자기들이 하는데 여기에는 각각 이 사업에는 도시가을법은 토지 소유자가 주인공인데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 하면 이제 토지 등이니까 여기 이제 정비구역은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가을구역은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주인공이고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도 있을 수 있고 건축물 소유자. 근데 이제 토지 소유자만큼 토지에 대한 지분이 강하다고 보시는 사람이 지상권자가 있어요. 지상권자. 이 사람들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게 토지 등 소유자인데 다만 여기서 자꾸 어려운 게 이 두 가지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잘 봐요.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 지상권자도 이걸 왜 한 것 같지? 안 했나? 안 했죠? 처음이죠? 내가 이거 그 요약집을 정비하면서 신경 써가지고 이걸 좀 고쳤더니 내가 가기를 한 것처럼 착각했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다 토지 등 소유자인데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에서 하는 거예요. 공동택 밀집하는 거에서. 아파트 단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아파트가 있어요. 노후분량입니다. 노후분량. 여기에 가, 물, 병이 탈려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건물만 토지만 가지고 있어? 토지와 건물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주택단지는. 그쵸?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할 때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래야 돼요. 자, 토지만 가진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자, 재건축에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이 안에서만 따지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재건축 사업하면서 주택단지 밖의 지역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포함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를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돼, 땅만 가지고 있어도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건물만 가진 사람, 땅만 가진 사람도 여기 있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대등한 지위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훨씬 경제적 가치가 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서는 누구만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된다.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말이 어려우면 건물과 땅을 다 가진 사람 이렇게 하세요. 여기. 물론 이건 안 되지. 시험에 나오는 거지만 여기에 건물 하나 있고 여기 땅 있고 이래도 안 돼. 건축물 및 부속 토지지만 그렇게 안 물어봐요. 건물과 땅 가진 사람만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없어? 재건축에서 안 돼. 근데 재개발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토지만 가진 사람, 건물만 가진 사람. 물론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을 둘로 보는 게 아니고 대표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더 가면 배반합니다.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할 때는 이 지상권자한테 분양해 주는 게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한테 분양해 주는 것이지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 사람한테는 분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동의를 받는다라든가 나중에 발언권이 있다는 거지 분양은 해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상권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주인공인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해 공공시행을 해. 공공시행 그들이 못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이 많아 적어.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게 되면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무슨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언제 맨날 의견을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뭘 만들어? 조합을 만들어요. 도시활법은 전부한지 방식은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성격이 강하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한다 해서 소유자가 해도 되고 조합 만들어도 상관없어.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구성원이 많아 적어. 그냥 많아 여기는. 그러니까 누가 한다? 사업을? 조합이 한다. 조합. 다만 재개발 사업은 이런 곳에서도 하지만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속도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 대구에서 터미널 가지고 설명한 데 있었어요.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항상 다수에서 소수 부자들이 할 수도 있어. 소수 몇 명이 할 수도 있겠죠. 공장 뭐 3개 있는 경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재개발 사업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꼭 조합을 만들어야 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어.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수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그냥 토지 등수자가 해도 된다. 해도 돼. 그래서 만약에 이게 3명이라고 가정해봐요. 조합 안 만들어도 되지. 조합 만들려면 또 구성원 자체도 안 돼. 숫자가. 3명 갖고 조합 만들 수도 없어.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규약이라고 해요. 규약. 뭐라고요? 규약. 조합이 만드는 이제 약속은 이건 정관이라고 하는 거고. 정관. 공공기관이 만든 그런 약속은 시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말도 가끔 물어봤어요. 조합원들의 권리에 관해서 정한 것을 시행 규정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 틀려요. 정관이야, 정관. 정관의 모든 그런 권리 관계라든가 앞으로 행할 규칙 같은 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관은 헌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 토지 등수자 가는데 몇 명 미만일 때는 조합이 하는데 몇 명 미만일 때는 조합이 아니어도 돼? 20명 미만일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속주민이라는 것에서 연상할 수 있는 말들을 한번 봤습니다. 뒤에 나와야지. 또 국민주택 채권 알죠, 여러분들?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세법에서 이런 말 안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오구나. 미안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뭐 사업계획 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 이런 등을 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 다 매입합니다. 매입하는데 이제 할인해서 팔지 바로 돈이 궁하니까. 매입한다고 뺏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 채권. 여기 보세요. 주관경 개선사업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정비사업 하도록 했어. 왜냐? 주관 개선 이런 이거 이제 시장 분석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사업 시행 방식이 4가지가 있어요. 봅시다. 뭐가 있냐면 주관경 개선하면 먼저 시장 분수가 여기 정비 기반서를 설치하거나 부족한 걸 확충해주고 그리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이 있어. 이걸 뭐 스스로 개량 방식, 자가 개량 방식 이런 말 하는데 이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어떤 강사는 이 자가 개량 방식 이게 법에 있는 것처럼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에 없는 말을 하나라도 만들면 안 돼. 그 단어가 늘어나는 건데 있지도 않은 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현지 개량 방식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법률 용어가 아니야. 우리가 법에 있는 게 아니야. 어쨌든 여기 주관경 개선사업국은 정비 기반설이 극히열하기 때문에 정비 기반설만 설치해줘. 집은 알아서 고치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집을 고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그냥 돈을 간신히 만들었어. 집 고치려고 했더니 채권 매입하래. 그러면 집 고치기가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주관경 개선사업에서는 국민세 채권 매입을 의무로 한다? 매입 면제된다. 면제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있네요. 주관경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 소유권 보존 등 이전 등기 할 때는 국민세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이 주관경 개선사업부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파주시장이 도로도 놓아주고 수도를 설치해줬더니 집을 고치려고 하지. 내가 우리 집 낡아서 이걸 고칩니다. 좀 고치고 싶은데 채권 매입한다고 안 한다고? 국민세 채권 매입해 안 해? 안 한다고. 지금 돈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언제 매입하고 있어. 이거 나중에 갚아주긴 하지만 지금 돈이 없는데 매입 안 하죠? 자, 매입을 안 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은행에 돈 빌리고 싶어. 그러니까 1억 저당권 설정해주고 이제 돈을 빌리고 싶어. 그럴 때 저당권 설정할 때도 채권 매입해야 돼요.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 채권 매입 면제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 이 말이야. 저당권 설정할 때는 채권을 누가 매입할까? 설정자가 매입할까? 저당권자가 매입할까? 저당권자가 매입하는 겁니다. 은행한테 면제해줄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저당권 설정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 면제한다 매입해야 한다? 매입해야 한다. 전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지 않는다 이 말이 엄청 나왔었어요. 우리 시험에서. 근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딱 나오게 되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괄호 있는 말들이 다 부러쳐질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 사전결정 신청제도에서도 걔가 산 강로 놀러 다닌다 했는데 이제는 하도 많이 내니까 괄호에 있는 보전 사진은 그러하지 않냐다 이걸 답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저당 이게 내가 왜 그런가 이치를 조금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치를 설명했으니까 저당권일 때는 매입한다, 면제한다. 아, 매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이거 은행이 매입하는 거거든요. 자, 면제해주는 취지도 말해줬고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재개발 사업 체크했죠. 정비기관을 어떻게?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관경을 개선하는 거.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상업적이나 공업적에서 중간에 말 다 보셔야 돼. 상업적, 공업적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점을 읽으면 됩니다. 뭐 상권 활성화 이런 걸 같아. 자, 재건축이에요. 정비 기반실 어때? 양호하지만 왜 재건축합니까? 건축물이 불량이기 때문에 노후불량 건축물을 이제 개선하게 한 겁니다. 공공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등등이 하는 거야. 등등이 하는 거. 시장 운수하거나 공사 가면 공공이에요. 공공. 근데 여기 자 다시 봐요. 조합에게 사업 시행권을 줬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근데 조합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 전문 선수하고 공동으로 할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꼭 단독으로 해야 돼? 전문가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그 전문가가 시장 운수가 될 수 있고 공사가 될 수 있고 건설업자가 될 수도 있고 한국감정원 등이 될 수도 있어요. 외우지 않아도 돼. 근데 그때 이 조합과 등등 여기 시장 운수나 공사가 같이 하잖아요. 이것도 공공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내가 여러분한테 50초라는 말 해줬어요? 50초는 공공이야 민간이야? 공공인데 이것은 공공이 50을 추가했을 때고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 그냥 시장 운수가 같이 하면 공공이야. 만약에 파주시에 금촌시장에서 재개발을 하는데 거기는 시장 상인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조합 만들었는데 파주시랑 같이 한대. 그럼 민간이야 공공이야? 공공이라고. 공공. 같이 하면 뭐랑? 공공이다. 그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지만. 자, 맨 밑에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도 있어. 공공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맨날 이게 공공이니까 얘는 그런 말이 없어. 이건 민간이 하는 건데 공공이 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시장구수나 공사 등의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되거나 대행자가 되거나 아니면 조합과 공동으로 해도 뭐라고? 공공재건축. 자, 공공이면 도와주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니까 우리도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막 우리들 욕심만 채우면 돼 안 돼? 아파트 많이 만들어야 돼 적게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야지. 적게 만들면 우리 큰 평수에서 호화롭게 살라는 게 공공이 아니라고. 그래서 기존 세대수에 얼마만큼 세대수를 건축할까? 100분의 160. 만약에 금촌에 재개발하면 거기는 뭐 상가지역이겠지만 상업적 공업적인데 금촌은 좀 약간 안 맞네. 시장이니까 상업적 공업적이니까. 만약에 이제 저쪽에 저쪽 그 문상고등학교 뒤에 있는 아파트 무슨 아파트 대박 아파트를 재건축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할 때는 우리 애한테 맞게 하면 돼. 근데 파주시랑 같이 한대. 그럴 때 거기에 대박 아파트 지금 100세대가 있어. 100세대. 그럼 100세대만 만들어야 돼? 160세대 이상을 만들어야 돼. 100분에 160 이상 건설하고. 이거 말고도 어려운 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공공재개발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안 한 겁니다. 나올 수 있어. 찍어야 돼. 어쩔 수 없이. 근데 공공재건축도 딱 내가 찍어줄 이 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요거 가지고 찾으라 이 말이야. 요거 가지고 찾으면 나머지 가지고 한두 개 지문에서 찍는 거고 이제.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노후불량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은 1번, 2번은 답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읽어보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내증 성령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말 나오면 뭐 내가 살기 싫다. 노후불량이에요. 답 아닙니다. 절대. 3번, 4번이 답이 될 수 있다고 했죠? 3번은 맞는 말로 나온다고 해서 틀린 말로 나온다고 했어. 틀린 말로 나와요. 맞는 말로 나오려고 그러면 거기에다 다른 요건이 또 붙어야 돼. 그래서 틀린 말로 나옵니다. 근데 틀린 말로 나올 때 그때 이제 3번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 비용에 비해서 현저한 효용 증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까지? 40년까지 사용하는데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철거 후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들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말이 너무 길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도 끝난 게 아니야. 여기에 다른 요건이 추가가 돼야지 노후불량 건축물을 완벽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것만 갖고 좀 부족해 아직도. 그래서 틀린 말 나오는데 이제 40년을 30년으로 됩니다. 30년까지 보수 보강이 나와. 그래서 체크 40년 보수 보강. 예가로 4번
도시미관, 미관 20년, 30년. 그렇죠? 바꾸면 이 두 개 바꿀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몇 살쯤 되면 이제 보수를 해야 돼? 40년 되면 보수해야 되죠? 몇 살 때가 미관이 제일 좋아? 20에서 30. 그래서 도시미관 이름 하려면 40 아니에요? 20에서 30. 내 나이가 40인데 내가 제일 이쁜 것 같아. 그래도 그냥 참고 나는 보수해야 된다고 40. 미관 언제 좋아? 20에서 30 미관. 그 단어만 체크하고 1번, 2번은 살기 싫은 집이니까 노후를 이렇게 하면 돼요. 1번, 2번은 맞는 집은 답은 아닌데 맞는 집은 나오고 3번 집은 맡겨낼 수가 없어. 근데 4번 집은 조금 지문이 짧으니까 맞는 말 나올 수도 있어요. 미관 20, 30, 보수는 40. 자, 정비 기반설은 우리가 기반설을 공부를 해요. 국토계획법에서. 근데 그 기반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사는 정비구역에 필요한 것들 상시적으로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건축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보는 겁니다. 외우지 말고 참고삼아 그런 이해를 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가스, 공급시설, 공동구, 주차장, 물론 공용주차장, 공원, 녹지, 광장, 주거 뭐 이런 있을 수 있는데 막이나 공법은 특히나 어떤 것들은 이해를 통해서 이런 정도 이해하는 게 있고 어떤 건 이런 것들 나온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외우려면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근데 완벽히 외울 필요가 없어. 뭘 알면 돼? 그 밑에는 정비, 공동, 이용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비 기반세라는 게 있고 노후 분량 같은 걸 공부했어. 보수는 몇 년? 40. 미관은? 했단 말이에요. 정비 기반서를 이쪽에 있는데 시험에 낼 때 정비 기반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할 때 단골 나오는 게 있죠. 공동 이용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뭐만 외우면 돼? 얘만 외우면 얘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래서 중개한법도 3년짜리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요거 외우면 여기 1년짜리 거의 해결돼요. 1년짜리 아닌 것은 여기 이제 외운 걸로 찾으면 돼. 그리고 아주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데 과태료는 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 감을 익힐 수가 있어요. 1년짜리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문제의식 없이 외우고 달달 앞글자 따고 안 돼요. 하지 말고 3년짜리 확실히 하면 된다. 거미는 몇 년이에요? 거미. 징그러우니까 3년 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거미하고 5, 6, 7, 8, 9 2항 3년 해가지고 딱 외워놓으면 1년짜리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도 봅시다 이제. 공동이용설 정비 기반서를 한 번씩 읽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5번 읽으면 읽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겠다 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노래 체크했죠? 마 체크하고 작 체크했어요? 마작 어떻게 하다고? 마작하면서 놀자, 놀마작. 자, 근데 그 전에 놀마작만 생각하면 돼. 놀이터 읽어야 돼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럼 놀마작만 하고서 놀이 뭔지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세탁장, 수도, 화장실, kup화장. 그 앞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말 알려줘요. 세탁장인데 우리 방에 있는 세탁장이야. 공동이용설 아니지 당연히. 여기는 수도도 우리 집에 있는 수도 말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야. 그 정도 알겠죠. 자, 세, 체크, 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화, 구, 체크했죠? 세수하고의 세가 뭔지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맨날 이것만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기억나는 것까지 내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기초하는 게 아니니까 좀 빠르더라도 이해해줘야 돼요. 집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탁장, 수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화장실만 읽어도 됩니다. kup화장 있어요. 맨 밑에 이제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이에요. 그래서 마작하면서 놀더라도 뭐를 하자고요? 세수하고 마작하면 놀자. 2박 3일 놀아도 되는데 마작을 해도 돼. 재밌으니까. 근데 2박 3일 마작은 교육기관에서 하면 돼, 안 돼? 그럼 교육기관에서 하면 안 돼. 유치원 하면 돼, 안 돼? 안 돼, 유치원은 교육설이거든. 어디서 해도 돼? 다가서 어린이집 경로당처럼 별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세수하고 2박 3일 마작하면 놀자 이렇게 외웠어 봅니다. 이제 세수하고의 세가 뭔지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가 그냥 세수하고 암기 팁을 위주로 설명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구가 뭔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kup화장 이런 것들은 이제 무의미하게 뭐 쉬운 거를 내가 여러분 읽어주기보다 쉬운 건 안 읽어주고 여러분들 암기 팁을 준 거야 지금. 토지 등 소유자예요. 재건축 사업은 또는예요, 밑이에요. 밑 건축물 및 부속도 소유자.
근데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자 또는 지상권자 이게 토지 등 소유자이다.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에 가면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포함하는 게 아니다. 지상권자. 근데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가긴 해.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받으세요? 그럼 지상권자. 근데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 둘 다 동의받아야 돼. 대표한 사람 한 명만 동의받으면 돼. 대표한 사람 한 명 동의받는 겁니다. 자, 뒤에 가면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는 전에는 안전진단 그랬는데 지금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전진단일 때는 암기팁이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정신공개 안전에서 몇 분 쉰다고? 그래서 안전진단 요청할 때는 얼마 동의받으라고? 10분의 1. 그럼 10분의 1은 토지 등록 소유자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10분의 1이에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이야.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이게 재건축 진단, 재건축 사업 관련되는 거니까.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가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고 10분의 1. 이거 안전진단이 아니고 지금 이름이 재건축 진단. 이렇게 시험 볼 때 바뀝니다, 여러분들. 나도 이제 법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지금 바뀌었는지 시험 볼 때까지 바뀌는지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시험 볼 때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바뀐 걸 확실히 내가 정리해 준 겁니다. 나 처음 강의할 때는 7월 이제 중순쯤에 시험 시행 계획이 2월에 한번 나오고요. 7월에 구체적인 게 나오는데 똑같아요. 바뀌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때 기준에서 답을 찾으라고요. 이때 기준에서. 그래서 내가 다 찾아요 미리. 그래서 만약 8월에 바뀌어. 안전진단이 재건축단을 바뀌어. 8월에. 그러면 이거 지워버립니다. 책에서. 왜 지우냐면 출제할 때는 재건축 진단인데 안전진단으로 시험을 내야 돼. 내겠어? 안 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출제할 때는 재건축 진단을 돼 있어. 지금 시험 볼 때는 재건축 진단을 지금 막 써먹고 있는데 근데 내가 시험 문제를 내는데 안전진단을 내야 돼. 그럼 여러분 출제 내 안 내? 안 내지. 법이 바뀐 걸 왜 내겠어? 그래서 이걸 빼요 내가. 그러면 조금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런 것까지 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한 문제 두 문제 조금 올렸는데 지금은 시험 볼 당시 기준에서 답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8월에 재건축 진단을 바뀌어. 그래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다른 강사들은 상관없어요. 나같이 그렇게 신경 쓸 수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가 여러분들 조금 나랑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데서 조금 내가 또 줄여줬는데 지금 못 줄여줘요. 재건축 진단은 몇 분의 몇? 10분의 1 또는 및 건축물 및 부속 토지주사 10분의 1 이상이 동의받아서 재건축 진단을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자,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여기 보세요. 재건축 주택단지가 있겠죠? 주택단지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 나오게야? 주택법에 나오지. 그쵸? 주택법에서는 자 주택단지라는 말이 우리나라 모든 법에서 똑같은 말로 나와요? 다를 수가 있어. 법마다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공법에서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수도법에 따른 아니 이거 할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무슨 법에 따른다? 자연공원법에 따른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애들이 그것도 모르고 메가랜드 모의고사 뺑 이렇게 돼. 공원구역은 무슨 법에 따릅니까? 물어봐.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원구역이 무슨 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말을 해줘야 돼. 왜? 공원구역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 따라요. 그게 무슨 문제야? 16회 때 한번 나왔어요. 안 나온다고 앞으로. 근데 그걸 내는 모의고사가 있어. 출판사에. 바보하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그 강의하는 애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나 주택단지도 다 통일된 언어예요. 법마다 다를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는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하고 부대시설, 복리설을 건축하거나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곳을 주택단지라고 해요. 그래서 주택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자, 여기다가 내가 주택을 500세대 건설하겠습니다. 500세대 건설합니다.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지? 자, 나는 이만큼 여기다가 10,000세대 하겠습니다. 하나의 주택단지야.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여기에 뭘로 나눠져 있으면 안 돼? 철도, 고속도로 이런 거 나눠져 있으면 돼, 안 돼? 하나의 단지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제 그거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500세대 만들어서 이게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예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건물이 쌩쌩한데 이 안에 200세대가 막 흐물흐물해. 그럼 전부 재건축해야 돼? 이 200세대만 할 수도 있어.
할 수 있지. 그럼 여기만 따로 관리해. 그럼 이건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가 아니고 정비법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가 될 수 있는 거지. 뭐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단지를 따로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면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만 정비법에 따라 또 하나의 주택단지가 된다.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500세대 만들었어. 여기 옆에 다른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개나리 아파트, 진달래 아파트야. 여기 500세대 또 있어.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재건축하고 싶대. 그럼 이거 통합해서 공동 관리하면 하나의 주택단지가 될 수 있을까? 있겠네 이거. 이건 뭐야? 무엇에 따른 주택단지라고? 이 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라고. 만약에 내가 건축허가를 받았어.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았어. 몇 세대 이하라서 그랬을까? 몇 세대 미만이라고 그랬을까? 30세대 미만이면은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29개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만들어 29개. 흐물흐물해. 재건축해야 되겠지? 주택단지 돼 안 돼? 될 수 있지. 정비법에 따라 여기를 하루 따로 재건축을 하려고 단지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있으면 단지야 그게. 처음에는 아파트 처음 지을 때 같은 성격이고 이제 지어 끝났어 이제 재건축할 때 요만큼만 재건축하고 싶어. 그럼 주택단지가 되는 거지. 자, 건축허가 받은 주택 아파트가 있는 것도 뭐가 돼? 주택단지가 되는 거야. 자, 봅시다. 물어볼 수 있어요. 분명히 아직 안 물어봤죠. 없지 않아요.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래놓고 내가 알려준 거 있죠? 처음 나왔는데 모두 골라라. 그럼 몇 번이라고? 5번. 이건 공부한 거예요. 공부한 걸로 찾아야 돼. 물론 답이 5번일 수도 있겠지만 1번 주택법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건축법에 따라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한 거 다 뭐가 돼? 주택단지가 된다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될 수 있죠? 여러분 아파트 단지를 전부 한꺼번에 재건축해야 돼? 몇 개 동만 할 수도 있어. 몇 개 동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관리하게 되면 거기만 뭐가 될 수 있어? 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가 될 수 있다고. 거기만.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지역의 토지 중 도로 등으로 분리돼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각각의 토지. 이것도 하나의 주택단지 될 수 있고. 몇 세대 안 되니까 사업성이 없어. 그래서 옆에 있는 단지하고 합해서 재건축을 하고 싶대. 그럼 그 전체가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어? 정비법을 위한 주택단지가 된다고 이제. 아까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단지였대. 이걸 뭐야? 정비법을, 정비사업을 위한 주택단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가에 있는 일단은 토지를 둘 이상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어. 그럼 전체가 뭐가 된다? 하나의 주택단지가 된다. 자, 이제 체크합니다. 이 기억은 알아야,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겠죠? 주택법에 따라 만들어졌던, 건축법에 따라 만들어졌던 아파트가 있대, 또 연립주택이 있대, 뭐가 돼? 주택단지가 돼. 동그라미 2번, 따로 관리 체크, 따로 관리. 따로 관리, 이런 말 나왔어. 주택단지도 아니다. 이다. 다해. 공동관리 해봅시다. 공동관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짐작할 수 있죠, 이제? 공동관리. 이것도 하나의 주택단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라에 보면, 분할된 토지 체크. 분할된 토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체크. 다 뭐가 돼? 주택단지 된다. 그래서 예상컨대 답이 5번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아요. 나오면은 다 될 가능성이 많은데, 아무튼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 자, 제가 이제 칠판이 없고 하다 보니 칠판이 있을 때는 쭉 절차를 했는데 없어합니까? 열악하니까 어쩔 수 없고 어떻게 더 좋은 잘 못 만들어서 미안한데 이해하시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뭘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요? 조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간단하게. 칠판이 좁긴 하지만 조합 만들면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있어. 야, 여기서 정비사업 하세요. 정했어. 이게 파주인데요. 여기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합을 만들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겠죠? 근데 조합을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만들어서 조합을 만드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합을 만들겠다는 사람들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 와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제 조합 설립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대회의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그러니까 조합이 만들어졌어 이제.
그럼 조합을 만들면 우리 아파트 몇 개 만들까? 어떻게 할까? 나눠 가질까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사업 시행계획 그래요. 사업 시행계획.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가 어려운가? 말도 다 통해요. 사업 시행계획. 도시할 거면 실시계획. 공소계획부터 실시계획. 그리고 주택과는 사업시행, 사업계획 이렇게 많이 사는 거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요. 근데 시장군수가 사업하는 경우 있어 없어? 이쪽 그럴 때는 바로 인가 안 받고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시장군수 알 때는 인가 받는 거고. 그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 통하면 요것들랑 분양 신청 받고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고 공사에서 공사 끝나면 준공 인가 받고 사업 공사 완료 고시한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제 거기까지 봐야 돼요. 시간이 못 보면 다음에 조금 더 한 시간 좀 더. 다시 이제 정비역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토지동 소유자, 값을 병정하는 사람들 아니 뭐 100명 있다고 칠까? 100명 있어. 토지동 소유자가 이 사람들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딱 만들어. 추진위원회. 그래서 또 동의를 받아서 뭘 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에서 총회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 통과되고.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통과되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추진위원회, 이거 추진은 5명 이상해야 돼.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 5명. 내가 칠판에 좁아서 저거 줄였는데 추진위원회 몇 글자예요? 5글자.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몇 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 황야에 7명. 거기는 황야에서 할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법은 7명. 여기는 추진위원회입니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나선 애들, 따대는 애들 있잖아. 걔네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추진위원회는 여기 조합원, 토지동수자 과반수 동의받아야 돼. 그러니까 100명이면 51명 동의받아야 돼요. 추진위원회가.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동의가 과반수가 아니고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내가 강의하기 전이어서 아주 옛날에는 이거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한 정비구역에 추진위원회가 몇 개씩 있는 거야. 난립해서 맨 이것만 됐다면 뭐 땡 잡으니까 추진위원회 위원장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감사도 있어요. 추진위원회도 승인 받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또 플러스 알파 동의 받아서 조합설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데 자 재개발 사업에서 몇 명 미만일 때는 이런 짓을 안 해도 돼? 몇 명 미만? 20명 미만일 때. 그러니까 19명일 때는 조합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도 돼? 안 만들어도 된다 이거야. 이렇게 복잡하게. 그런데 어디 갔어? 노블다. 노블 했고. 그래서 이제 조합을 만들 때는 자, 잘 봐요. 이제 숫자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 요건이 달라. 여기는 토지동수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개발 구역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에 토지동수자가 100명이야. 100명. 그럼 얼마 동의 받아야 돼? 7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죠? 4분의 3. 근데 75명이 땅을 가진 게 이만큼밖에 안 돼. 여기는 가불병 3명이 땅 부자여서 이 사람들이 한 전체 60%를 가지고 있어. 동의한 사람은 75명인데 땅은 얼마 안 돼. 그럼 조합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수와 재산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사회적 시장적에서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와 또 자본주의 재산까지 결합한 게 토지동 소유자 몇 명 이상 및 토지 면적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공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자 토지동 소유자 몇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4분. 그리고 토지 면적 얼마 동의 받아야 돼?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도시개발법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동 소유자와 토지동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있어요. 순서를 바꾸진 않아요. 이 숫자만 알아도 돼. 도시개발법은 면적이 앞에 있고 머릿수가 뒤에 있는데 정비법은 머릿수가 앞에 있고 면적이 뒤에 있어. 근데 그건 뭐 몰라도 됩니다. 요건 지금 안 봐도 돼. 너무 어려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음 재건축이야. 재건축은 자 주택단지 안에서만 해요. 주택단지 아닌 곳이 포함될 수 있어. 포함될 수 있어. 그 주택단지 밖에 재건축 없어. 주택단지 밖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 여기 앞에 붙어있는 말이 약간 달라요. 신경 쓰지 마세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얼마인가 기억하세요? 3분의 2예요.
1, 2, 3인데 이 뒤에가 바뀌었어 이제. 바뀝니다. 자, 어쩔 수 없어. 4분의 3, 3분의 자,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가. 주택단지 안에 갔더니 여러 개 동이 있을 수 있죠? 상가가 2동이 있어. 그럼 이걸 한 개 동으로 봅니다. 주택단지 안에 복리설이 여기 있어도 그냥 한 개 동으로 봐. 각동 구분사 과반수입니다. 각동 과반수 및 자, 전체 구분수자 100분의 70 이상 및 그리고 토지 면적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어려워졌네. 전에 4분의 3으로 통일됐어 4패가. 그래서 전에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이라 1, 2, 3만에 외우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어쩔 수 외워야 돼. 이거는 자주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이 어려워졌지만 자, 주택단지 안에 동의받을 때 얼마 동의받으라고? 4분의 3, 100분의 70. 100분의 70. 4분의 3은 100분의 75예요. 완화된 거야.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도록 완화시켜준 거예요. 100분의 70. 토지 면적 얼마? 100분의 70. 그래도 앞뒤가 같아서 다행이죠. 그래도. 각동 과반수입니다. 근데 이 각동의 과반수라는 뭘 표현하냐면 보세요. 여기 10개 동이 있을 때 만약에 9개 동이 100% 찬성했어. 그럼 이미 100분의 70 됐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개 동에서 절사반대. 그러면 그 동의 과반수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합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직원에서 마이크 좀 물어보려고. 그래서 이것은 각동 과반수까지 오가면은 전체를 좀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 동이 구분 세대자가 5명밖에 안 돼. 5명. 근데 전체가 찬성하는데 여기서 3명이 반대. 3명이 반대를 해. 과반수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렇다고 해서 못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동의 구분사하고 오이할 때는 그 동의 과반수 안 해도 상관없어. 그 이 5명도 전체 머릿속에 들어가지. 자, 다시 이제 무슨 말을 하죠? 자, 주택단지 안에서 각동 구분사 얼마가 동의해야 돼? 과반수. 그리고 전체에서는 100분의 70. 근데 어느 하나의 동의 오이할 이건 묵적 못해도 돼요. 이 말은 과반수. 자, 이제 다시 봅시다. 여기가 이제 주택단지고 주택 밖에 있는 땅이 조금 하나 배추밭이 있었어. 여기서 얼마가 찬성했어? 3 토지 면적 여기서 얼마가 찬성해야 돼? 100분의 그럼 얼마? 머릿수? 100분의 토지 면적 70. 그리고 각동마다 과반수. 이건 좀 무시합시다. 자 이제 막 찬성합니다. 근데 여기에 상가 건물 소유자들 전체 주민에 비해서 많아 적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 권리를 조금 홀대시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여기 10명인데 상가가 10명인데 여기 7명이 반대. 과반수가 안 됐죠? 과반수 안 됐지? 그럼 이거 상가 포함해서 재건축 조합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그렇다고 10명 때문에 막 몇천 명이 또 피해를 볼 수 없다. 몇백 명이. 그래서 이때 이게 있었지. 토지 분할제도가 있어. 토지 분할. 야 그러면 상가가 이만큼 땄죠. 니네들 이만큼 땅 가지고 나가라. 우리만 하겠다 이렇게. 그럼 이걸 분할된 토지. 분리되어 나가는 토지. 각각 주택단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따로 해도 된다고. 5번이에요. 정비사업 시 따라 재건축 토지 분할 특례에 따라 분할된 토지나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각각 뭐가 될 수 있다고? 정비사업을 한 하나하나의 독립된 주택단지가 될 수 있다고. 자, 좀 이해됐습니까? 뭐 몇 번 드려야 될까요 이제? 자,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은 지분 민법에 공부하죠? 공유 지분이다 이 말이에요. 공유 지분. 여기 이제 주택단지가 있고 여기 분양가가 여기가 50 숫자 외워야 되니까 60제곱미터 59제곱미터입니다. 60제곱미터 미만이죠? 자, 그런데 이게 분양가가 1억이에요. 새롭게 여기 이제 재건축 구역인데요. 이거 철거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부자야 가난해? 가난해. 부자면은 한국공사하고 공유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야. 그 아파트 분양받는데 한국공사하고 지분을 나눠갔는데 가지고 싶어? 아니죠? 그게 지분형 주택은 같이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공유. 부자야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는
이 지분용택을 분양을 받고 싶을 때는 그 지분용택은 60제곱미터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공유기간은 사업시행자가 정하는데 10년 이내야 돼요. 100년 동안 공유한다 안 돼. 10년 안에 갚아라 이 말이에요. 돈 갖고 직거를 만들어 가라 이 말이야. 지금 당장 분양받을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준 거야. 공유기간은 몇 년 이내다? 10년 이내. 10년 이내. 2년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거. 이 지분용택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부자를 줘요? 가난한 사람 줘요? 가난한 사람. 근데 이거를 막 또 여기저기 지분용택 받으려고 또 투기 목적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된다 이 말이에요. 거주기간이 얼마 이상해야 돼? 2년 이상. 그리고 이 사람이 자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지만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받고 나서 내가 가졌던 것보다 더 적은 걸 받으면 청산금을 줘야 되는 거고 내가 원래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받으면 청산금을 뺏어가요. 사업시행자가. 그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부자를 준다고 가난한 사람을 준다고. 가난한 사람. 그때 이 사람이 가졌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를 해요. 감정평가기관이. 그래서 이 사람의 토지나 건축물의 종전 가액이 평가액이 분양가격 이상인 사람, 이하인 사람. 이하인 사람. 이런 말들은 이해를 하고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주택이 있으면 돼, 안 돼? 없는 사람. 자, 봅시다. 지분형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60제곱미터.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 딱 했는데 다행히 시험에서 나오기를 그거는 지분형 주택은 이게 답이었어요. 60제곱미터가. 근데 나오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몇 년 범위 내에서 정한다? 공동 소유 기간. 10년. 자, 그리고 부자한테 주는 거야? 가난한 사람 주는 거야? 가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액이 지분형택 분양가격 이하 이상. 이하인 사람.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이런 건 뭐 내가 어떻게 뭐 외우고 설명하겠습니까? 2년이라고 지네들이 한 거를 내가 왜 2년인가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그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보는 거고. 다음에 이 철거되는 주택, 지금 이 가난한 사람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이 있으면 돼야 이 사람이. 지금 가난한 사람 준다고 했지? 이제 가난한 사람에서 1번, 3번은 기억하시겠고 2년 거주 이것은 뭐 가난하다고 해서 딱 해결되는 거 아니까 뭐 봐야 돼. 어쩔 수 없이. 투기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2년. 우리 숫자는 한번 외워보자. 뭐 다른 암기 팁이 지금 생각나는 게 없네. 뭐 숫자를 막 묶어가지고 한다든가 한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이 있는데 차트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10분 쉬었다 합시다.